오늘은 실제 예진의 시공 현장인 순천과 남원의 실공사의 과정별로 알려드리면 그것의 전반적으로 클라이언트가 원했던 부분과 조율점 그리고 시공 후기에 대한 첨부를 해두었습니다. 시공회사를 선정할 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은 그것을 판별하기에 좋은 재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집의 완성도는 보편적인 사람들의 시야가 아닌 그곳에 머물고 그곳에 살아갈 주인의 시야가 제일 중요하다면 그린홈 예진은 그것을 가장 잘하는 업체일 것입니다. 전원주택을 짓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시는지요? 예전부터 시골 생활을 하고 싶다던 신랑의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고 도심 밖에서 생활해보고 싶은 저의 마음이 더해져 오붓하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전원주택을 짓기 위한 준비 과정을 소개해주세요. 스틸하우스 공법은 어떻게 선택하게 되셨는지요? 처음에는 목조로 짓고 싶었습니다. 목조라는 이름이 주는 따뜻한 느낌과 왠지 모르게 건강해 좋을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끌렸었는데 남편이 여러 커뮤니티에서 찾은 스틸하우스의 장점을 보고는 목조보다는 스틸이 낫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스틸하우스로 지으면 단열도 잘 되고 시공 기간도 빨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린홈 예진은 어떻게 만나고 선택하게 되셨는지요? 준비하면서 여러 사이트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4군데 업체를 직접 만나보고 상담도 받았는데 그 중에 그린홈 예진이 제일 믿음이 갔습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 상세히 상담해주셨고 전반적인 공사 과정과 대략적인 비용도 잘 설명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예진이 제일 좋다는 말을 할 법도 한데 회사를 홍보하시기보다는 저희에게 필요한 부분을 집중 상담해 주셔서 마음이 기울게 되었습니다. 시공 과정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설계 과정은 어떠셨는지요? 생활의 편의를 위해 신경 쓰신 부분이 있으신지요? 설계는 기존에 예진이 가지고 있던 도면을 수정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예진 실무진이 눈치가 빠르셔서 저희가 요구한 부분을 잘 반영해 주셨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오밀조밀한 것보다 널찍한 것이 좋아 다용도실을 넓게 구성했고 여기저기 수납 공간이 필요해 팬트리도 여유있게 구성했습니다. 전반적인 시공 과정은 어떠셨는지요? 소장님께서 조언이나 도움을 주신 일은 없으셨는지요? 집 뒤편에 원래 처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다용도실 문과 보일러실이 있으니 비가 와도 어느 정도 오갈 수 있게 처마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일러실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이라 별 기대를 안 했는데 남은 타일로 예쁘게 마무리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린홈 예진의 발전을 위해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으신지요? 인테리어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지만 여간 힘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벽지와 바닥과 천장을 조화롭게 매칭한다는 게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그나마 소장님께서 잘 정리해주신 덕분에 예쁘게 마무리되었지만 전문적으로 도움을 주실 분이 계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건축의 모든 것을 믿고 맡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사를 하시는 모습을 보니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렇게 일하시는데 하나하나 따지고 가격 흥정하면 서로 감정이 쌓여 트러블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일하신 베테랑들이니 믿고 맡기시면 그만큼 결과물의 완성도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궁금한 부분은 물어보고 함께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본 내용은 건축주님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흔쾌히 인터뷰를 허락해주신 건축주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원주택을 짓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시는지요? 저희 남매들이 서울에서 살다가 몇 해 전부터 하나둘 내려와 부모님 근처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부모님 댁에 모여 왁자지껄하게 시간을 보내며 놀기도 하는데 집이 작다 보니 불편한 부분도 있었고 부모님이 지내시는 공간이라 저희가 다녀가면 하루 종일 집을 치우시느라 많이 피곤해 하셨습니다. 그러던 차에 태풍 때문에 외부 부엌이 소실되어 처음에는 부엌을 어떻게 지을까 하고 고민을 하다 주말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 화장실도 하나 넣어야 하지 않을까 하던 게 그럼 방을 하나 넣자로 확장되었고 그럼 이참에 세컨드하우스를 지어 좀 편하게 보이자 라고 의견이 모아져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전원주택을 짓기 위한 준비 과정을 소개해 주세요. 저희가 집을 지을 때 명확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밭일을 하시다 보니 최대한 부모님의 생활 패턴에 맞는 집을 짓겠다는 것과 더불어 저희 남매가 모일 때 편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사님을 만나기 전에 저 나름대로 모는 종이를 사서 100장이 넘게 도면을 그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집을 지을지 작은 부분 하나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본격적으로 집을 지으려니 땅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역 상황을 잘 아는 건축사 사무소를 찾아 설계를 진행했고 다행히 저희가 선택한 건축사 사무소에서 행정 업무와 설계를 함께하는 곳이라 제가 준비했던 도면과 저희 땅이 가진 문제 등을 한 번에 이야기할 수 있어 편했습니다. 시공 과정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설계는 제가 그렸던 도면을 토대로 디테일을 수정하며 작업했습니다. 저희 집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조금 독특한 구조라 설계사님께서 의아해하며 작업을 해주셨지만 저희에게는 정말 필요한 부분들로 채워진 공간들이라 초지일관하며 작업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집을 완성할 때까지 많은 분들이 의견과 조언을 주셨고 순간순간 흔들렸던 부분도 있었지만 오랜 시간 우리 가족의 생활 패턴을
연구했던 저의 생각을 믿고 끝까지 추진했습니다. 그 덕분에 120% 만족하고 있습니다.